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이슈 리포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님 안녕하세요. 생구리 정보통님 안녕하세요. 라인님 안녕하세요. 네, 이계성님, 실칸님, 가을아트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 2분만 진행하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로님 안녕하세요. 제이수성님 안녕하세요. 네, 바닥 잡는 귀신이에요? 아, 사람 잡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독자 잡는 신현식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황순이님 안녕하세요. 금손이님, 날마다 오퍼님, 금강산님, 네 안녕하세요. 바닥 잡는 귀신 신현식이 아니고 최근에는 사람 잡는 구독자 잡는 신현식입니다. 네, HJ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구인님, DA님, 박진준님 반갑습니다. 초신성님, 나다영님 안녕하세요. 오란빈님, 김용문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앞서서 공지 하나 드리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드리는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고 관심주입니다. 네, 관심주고요. 자, 매매 여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관심주가 본인 판단에 의해서 매매해도 되겠다 하고 판단하시는 분들만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고요. 별도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리딩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먼저 좀 볼게요. 생각보다도 미국 시장이 이제 좀 급반등이 나왔죠. 생각보다 급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미국 시장 좀 잠깐 보면요. 일단은 미국의 하락 요인은 이제 대중국, 미중 관세 100%에 대한 요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완화가 해결된 건 아니고 완화됐어요.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완벽히 해결됐다는 거는 중국이 히토류 규제를 안 하겠다. 수출 규제 안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를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완전히 해결된 건데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저께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 관세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보다는 살짝 누그러뜨리는 어조, 요거 때문에 미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뭐가 회복됐죠?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좀 반등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일단은 상승했던 주식들은 이제 기술주, 기술주하고 AI 관련,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기대가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은 이제 요겁니다. 딱 두 글자,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들이 더 지수보다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브로드콘 같은 경우,
오픈 AI하고 협업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뉴스. 이거는 뭐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네, 요 두 가지가 이제 상승의 모멘텀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 아직은 리스크 요인이 조금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급등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역 갈등 여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 규제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해결되는 건데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그냥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수위가 좀 조절됐다는 거. 네. 네. 조절됐다는 거. 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주가 급등. 밸류에이션 부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재는 뭐죠? 셧다운. 셧다운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셧다운은 지금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이제 뭐가 딜레이 된다 그랬죠? 경제지표 발표일이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경제발표 지표가 딜레이가 되게 되면 금리 통화정책에 대한 이 정책도 어떻게 돼요? 기조가 바뀔지는 이제 뭐 경제지표를 보고 하겠지만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지금 강세이긴 하지만 10월 말까지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미국의 셧다운이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거예요. 네. 지금은 아직은 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폭탄의 내관과 같다. 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1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는 점이 좀 불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면 지금 이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이제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지금 CPI 네, 벌써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이 이 발표일이 언제죠,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 15일이에요. 15일 새벽이었어요. 근데 이게 벌써 딜레이가 됐어요.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요게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자,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네, 후쿠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아셨으면 1번. 셧다운 여파 때문에 벌써 가장 중요한 CPI 발표일이 원래 한국 시간 기준으로 15일 새벽이었는데 24일로 연기됐다. 자, 그러면 CPI만 연기되고 끝날 거냐? 아니겠죠. 이 CPI 이후에 발표되는 PPI, 그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얘네들도 좀 딜레이예요. PPI 발표. 그러면 이건 이제 단순히 우리가 경제지표가 이제 제때 안 나온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통화 정책, 향후에 이제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이런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이 통화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 네. 연기가 되면 당연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PPI뿐만 아니라 실업자 청구 건수 수당 이것도 발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또 이제 한 가지 악재가 있어요. 지금은 당장 뭐 이게 악재라고 해서 뭐 주가에 좀 크게 반영되고 그러지 않아요. 자, 무디스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의 21개 주가 뭘가 될 수 있다? 경기 침체. 위기다. 이 경기 침체 위기는 왜 올까요? 관세 정책이 이제 이게 미국에 돌아오는 겁니다.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이민자 추방 정책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그 3D 직업 같은 경우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21개 주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시장이 그때 돼봐야 됩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분명히 악재예요. 그러면 반대급부인 뭐예요? 경기 부양을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경기 부양, 뭐 통화 정책을 빨리,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건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장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뭐 예측하기보다는 뭐 경기 침체 위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셧다운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실업자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감축될 거예요. 특히 이제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감소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주, 여기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악재는 셧다운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자, 반등이 좀 나왔죠. 지금 보면 다음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어저께 지금 보면 반등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세게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을 우리가 반등을 생각할 적에 이 악재 요인이 해결돼서 반등이 됐는지 완화가 돼서 반등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결국에는 히토르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 100%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히토르의 수출 통제를 안 하겠다라든가 미국이 둘 중에 하나죠. 히토류 혹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부과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의 반등이에요. 그럼 이게 쭉 내려와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당연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봉책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네, 이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좀 보셔야 돼요. 해결이 돼줘야 뭐 정고점을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이제 완화된 거 갖고는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오늘 이제 어저께죠.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다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불협화음이 나타나면 또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일단은 45,345포인트를 지지했다는 거 지지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은 좀 지켜보셔야 돼요. 21,800포인트.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인데 일단은 이 빨간색 61선이 생명선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의외로 반도체들이 강해요. 반도체가 좀 강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외주들은 못 간다. 소외주들은 못 간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지금 한번 좀 볼게요. 실적이 발표가 됐는지 발표됐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봐봐요. 영업이익이 12조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업이익 예상치가 많이 나오면 10조. 그 10조가 안 넘을 걸로 예상했던 데가 좀 많았었는데 12조가 나왔네. 12조. 3년 만에 12조 원 회복됐고 매출액이 역대 최대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HBM 이제 엔비디아 납품할 거고 AMD에는 납품하고 엔비디아에도 납품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도 이제 적자가 축소되고 그죠? 앞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리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도 그래서 지금의 이제 1차적인 상승은 반도체에서는 HBM 그 다음에 메모리 업황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독주였다라고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 있다. 삼성전자는 HBM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에도 납품하고 파운드리 쪽도 테슬라의 수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이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이슈가 미국이 이제 목재나 가구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10월 14일에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해운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볼게요. STX 그린 로지시스 어저께 좀 많이는 안 올라갔네요. 흥하형은 네, 오히려 흥하해운이 좀 많이 올라갔죠. 어저께 7%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운주에서는 대한해운이 이제 이게 회사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얘는 좀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그죠? 0.7분이 안 움직였죠. 그 다음에 HMM도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입항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운주 전체적으로 상승보다는 이 해운주에서의 테마주로 움직이는데 그 대장이 흥하해운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좀 약간 시장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어저께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8천억을 매도했어요. 8천억대. 자, 외국인이 8천억을 매도한 이유가 뭘까요? 기관도 매도하고. 이유가 뭐죠? 이유 아시는 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왜 매도했을까요? 네,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왜 매도할까요? 환율이에요,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환율 보세요. 환율이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죠. 네. 1424원까지 올라갔어요. 환율 올라가면 뭐가 좋죠? 환율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환율 상승하면 누가 좋아요? 수출 기업 좋아요. 자동차, 반도체. 그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이거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가 이제 25%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관세에 대한 관세가 이제 안 떨어져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관세 부과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는 수혜예요. 그 다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뭐가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뭐 물건들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냥 원가가 비싸죠. 원가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하죠. 뭐 도매가도 올라갈 거고 소매가도 올라갈 거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원가가 상승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한다. 근데 이 매도가 지금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죠.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기 있긴 하는데 좀 약간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 자체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끈 장이거든요. 외국인이 이끌었던 장인데 이게 지금 개인들이 어저께 1조 1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양매도예요. 개인들만 샀어요. 그리고 어저께 특이사항으로는 뭐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최소한 1000포인트를 가야 된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코스피 중심의 장세라기보다는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뭐 환율이고 외국인 매도고 뭐 이거 떠나서 키맞추기 관점에서 코스닥이 최대한 1000포인트까지는 상승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2차전지가 있다. 2차전지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리기는 반도체를 정리하고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은 정리하고 2차전지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거다. 근데 오늘은 일단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있죠. 뭐냐면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의 주식들이 좀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오늘 종가상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종가상의 양봉을 지키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연휴 마지막 날 미국 시장의
급락한 거에 비하면 어저께 상당 부분 선방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른 반도체의 강세예요. 근데 오늘 이 양봉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양봉인지 종가가 음봉이 나와서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는 종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면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뭐죠? 네.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네. 3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는 좋게 나온다? 반도체 소부장은 좋게 나오겠죠.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네.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테크잉, 원익 IPS 얘네들은 실적이 좀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 쿠폰 사용으로에 따라서 편의점 관련주인 GS 리테일, BGF 리테일, 요런 편의점 관련주 얘네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되죠? 네, 환율 상승 효과가 관세로 희석이 돼요.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소비가 좀 둔화가 되면서 성장 모멘텀은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네. 네, 둔화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특히 자동차 업종은 만약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그 업종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는 무겁다 그러면 자동차 소부장, 얘네들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상호관세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 요거 대장은 일단은 이제 흥하해운 같아요. 흥하해운. 네. 히토류 관세 맞불에 따라서 선박 항만 이용 수수료. 근데 이게 지금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만 하려고 했는데 양국 다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 항만 이용 시 18달러 톤당.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서 톤당 8만 원. 네. 그러니까 미국은 18만 원을 중국 선박에 부과를 하는 거고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서 톤당 8만 원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이 항만 수수료가 붙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추석 연휴 때문에 이제 수출은 좀 감소됐습니다. 10월 달에 수출은 한 15% 정도, 감소가 됐고, 수출액은 한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15% 좀 감소가 됐어요. 특히 이제 많이 감소된 게 이제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 품목별로는 일단은 이제 선박, 철강, 승용차는 감소가 됐는데 반도체는 엄청나게 약 47%가 좀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석유. 네, 석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죠. 환율. 어저께 이제 환율, 정부가 이제 구두 개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진다. 그러면 외국인들 포지션은 당분간은 매도가 될 수밖에 없다. 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락이라기보다는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죠. 트럼프가 얘기하면
3,500억 달러 현금 지급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 요거는 이제 연말에 월말이죠. 월말 10월 말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확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작됐고요. 이제 이거 보시면 봐봐요.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갭이 떴다가 좀 밀리죠. 이게 음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매도의 기회죠. 매도. 차익 실현 기회. 요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늘 종가가, 그래서 반도체는 종가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오전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주식들이 뭐 그렇게 크진 않고, 어저께 보시면 이제 2차 전지주에서는 세비캠이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네.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제 크게 이제 배터리 3사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제외하고도 미국에서 흑자다. 그다음에 ESS 쪽, 그다음에 이제 LFP 이제 성과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세비캠이라든가 포스코 엠텍, 어저께 이제 포스코 엠텍이 뭐 히토류 관련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히토류가 아닙니다. 네. 어저께 이제 세비캠,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 리튬, 중앙 첨단 소재,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다음 달 8일부터 리튬의 수출 통제를 하겠다. 네.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세비캠,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 리튬, 중앙 첨단 소재, 리튬 포스 얘네들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전지 섹터들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삼형제도 뭐 장이 이렇게 뭐 빠지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향후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주식을 꼭 사야 될 거면 반도체 주식은 정리하고 2차전지주를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역시나 매도예요. 환율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기관들도 대거 청산합니다. 외국인들이 또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외국인들이 이거 뭐 또 10만 전자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열심히 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또 예전에 3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10만 전자 얘기해서 그때 많이 샀다가 9만 원대 많이 물리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사면 이제 이거는 골치 아파집니다. 네. 오늘도 지금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2차전지 섹터들이 지금 확실하게 또 차이가 나죠. 코스닥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갭이 떠서 음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장은 코스피 쪽 같지만 코스닥 쪽으로 지금 이틀 동안에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코스닥의 대장이 뭐가 될 거냐는 당연히 2차전지가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저께 세비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했지만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던, 이제 저는 2차전지에서도 꼭 하지 말아야 될 업종을 말씀드린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는 재미없다. 오늘은 전고체 관련 섹터주들도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2차전지가 제가 이제 안 산다라고 이제 기다리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2차전지를 매수했습니다. 이제 종목은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이제 2차전지는 보유하였는데 매수 포인트를 아직 못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드디어 어저께부터
네,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이해했다 1번. 자, 이해했으면 1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늘이 무너져도 2차 전지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가지 못했는데 2차 전지가 예를 들어서 뭐 50% 올라갔다. 그런 거면 이제 매도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직 멀었다. 그리고 오늘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반도체가 죽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2차 전지는 꿋꿋하게 올라가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소외했던 주식들이 조금씩 꿈틀거려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수가 이제 빠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좀 소외 주식들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아, 너무 소외돼서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 교체하면 안 돼요. 교체하는 순간은 이제 그동안에 2달 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왕 기다린 거 안 움직이고 기다리셔야 돼.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냥 무조건 저는 보유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지금 현재 1938명 들어와 계시고요. 좋아요는 494개입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관심주 이렇게 지금 계속 며칠 안 드리는데, 관심주 드리면 계속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냥 업종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업종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야, 2,000원 지금 확실히 돌아가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에코 사병제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잘 참으셔서 이제 잘 갖고 계세요. 자, 제 얘기 듣고 어저께 2,000원치 샀다. 4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어저께 제 얘기 듣고 2,000원치 샀다.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 90점은 반도체 매도하고 2,000원치 어저께 교체하신 분들이. 네. 그 다음에 잘하신 분들은 내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00원치 어저께 막 비중 팍 실으신 분. 제가 어저께 저희는 2,000원치의 비중 그냥 30% 실으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현금 100%인데 예를 들어서 2,000원치에 막 50% 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했다. 거의 90점이에요. 90점. 잘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2,000원치 그냥 비중 확 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0원치가 물려갖고 5도 가도 못한다. 5도 가도 못한다. 그 어저께 물타기 했으면 이제 그게 베스트고 물타기 할 돈이 없었다. 그래도 갖고 있어도 40%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에 소외됐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 거의 대부분 소외됐고 뭐 돈을 크게 번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2차 전지 쭉 끌고 가서 소액이더라도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플러스로 빠져나오면 그래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2차전지 섹터에서는 지금 포스코 잠깐만요. 에코프로 BM이 대장이네요. BM이 대장이고 에코프로 BM이 대장입니다. 현대 무베스 오늘은 야 로봇주들이 좀 강하네요. 로봇주. 야 한선 엔지니어링 요거 이제 저번에 이제 숨겨진 로봇 관련주로 말씀드렸는데 얘도 좀 올라가네요. 오늘 일단은 로봇주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PCB 관련주 네. 그 뒤를 이어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에서는 오늘 대장은 세비캠에서 중첩으로 좀 바뀌네요. 중앙전담 소재.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를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전지를 얼마만큼 끌고 와서 어디서 정리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잘 모르면 그냥 뭐 1000포인트 근처 될 때까지는 눈 하나 깜짝 하시면 안 돼. 네. 중첩이 대장이에요, 오늘.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뭐 어차피 2차 전지에서는 대장은 당연히 재료가 있는 애들이 대장이고 시가총이 낮아야 대장이 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시가총이 높으면 같은 이제 100억을 사더라도 시가총이 높은 애는 1% 올라가고 이 중첩 같은 애 100억 사면 이건 상한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적은 주식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삼성전자 음봉 나오면 안 됩니다. 종가에 확인하셔야 돼요. 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는 뭐 이제 2,000원지만 보면 되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동안에 소외되신 분들은 최대한 2,000원지를 최대한 끌고 와서 최고점에 매도해야 소외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소외가 좀 덜 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장이 유동성 장세긴 한데 좀 많이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좀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수습이 중요합니다. 수습. 어떻게 수습할지. 저 같으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봐다가 아니 어저께 2,000원지를 못 샀으면 지금 2,000원지 쪽에서 안 오른 주식이 또 뭐가 있지? 그걸 또 찾아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0원지가 앞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최소 30%는 올라간다 봅니다. 최소. 그러니까 어저께 산 사람들은 어저께 그냥 비중 실으신 분들은 30% 수익 이상 날 거 보고 갖고 가셔야 돼. 물리신 분은 물타기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도 시점이라고 하고 나서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도 시점은 조금 제가 코멘트를 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저점 잘 잡아주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매도하고 뭐 5% 10% 올라가면 또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안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파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2차전지를 지금 파는 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라기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스스로가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2차전지는 뭐 한 50% 올라갔다. 뭐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왔다. 이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네.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예요. 반도체 쪽에 못 사서 소외된 사람들은 2차전지로 반도체가 소외됐다고 쳐요. 근데 2차전지로 약 뭐 한 50% 먹으면 소외가 좀 덜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초 같은 애들이나 세비킨 같은 애들이 지금 대장인데 이틀 동안에 30% 이상 올라갔잖아요. 40% 올라갔네. 대장은. 포스코 퓨처여행 같은 애들도 몇 프로예요? 한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기 전고체는 하지 마세요. 전고체는 별로예요.
세비캔 같은 애들도 지금 이틀 동안에 40% 올라갔네요. 이틀에. 대장간 후발주의 차이. LNF 같은 애들은 후발주여서 한 7%분이 못 올라갔네. 에코 그룹주 애들은 이제 뭐 이제 올라오네요. 평균 4%대. 아직 멀어서요. 이거 뭐 지금 딱 사놓고 이제 뭐 5% 6% 수익 나면 또 마음 바뀌잖아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이 악물고 갖고 가야 돼. 이 악물고. 이빨 깨질 정도로 이 악물고 그냥 갖고 가셔야 돼. 중첩이 지금 10% 올라가네요. LG 솔루션도 지금 봐봐요. 2% 올라가잖아요. 삼성은 매도가 나오냐? 매수가 나. 프로그램 매도 나오네요. 네.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네. 지금은 반도체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요. 지수는 상승하는데 좀 위험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도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산그룹주. 근데 이게 또 완전히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우량주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예. 윤성 같은 애들 좀 움직이네요. 그죠? 엔캠은 어떻게 됐어? 엔캠도 5%대 올라가고. 야, 진짜 어저께 2,000원치 사시면 잘했네. 홀딱 5% 10% 먹고 팔면 안 돼요. 예, 5% 10% 먹고 팔면 안 됩니다. 5% 10% 먹고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주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애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오리엔트 전공 같은 애들, 그죠? 네. 항상 하는 얘기, 항상 똑같은 얘기 해야 돼요. 왜냐면 파니까. 네. 파니까 똑같은 얘기 또 오고, 이게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면 계속 팔고 싶거든. 어저께 2,000 사신 분들 10% 되면 이제 팔고 싶잖아요. 아예 안 된다니까, 팔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이제 어저께 이제 예전에 제가 드렸던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든가 이런 소외주들 있죠. 얘네들도 이제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 시장이 완벽하게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요. 네. 자, 여러분들, 그 소외주라고 해서 이 아무 업종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소외된 애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2달 동안 여러분들 뒤돌아봤을 적에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계속 빠졌던 애들, 철저하게 빠졌던 애들, 그 애들이 대장이 돼요. 다른 업종을 하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지수는 막 신고가 갱신하는데 얘는 땅굴 파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애들.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하이닉스도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2차전지가 지금 뭐 10% 먹었다고 좋아서 판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 네. 아직 멀었다.
눈 하나 깜짝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에코프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수급 변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어떤 애가 그 재료가 있죠? BM이 있죠? BM이가. 그죠? 그런 애들. 뭐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가 지금 이쯤에서 그냥 크게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횡보해 주면서 지수 급락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소외주들이 탁탁 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300일선인지 뭐 500일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안 봅니다 저는. 네. 자, 지금 이제 2090명 들어와 계시고,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빨리빨리 저기 소외주 중에서, 네, 지수와 역행해서 못 움직였던 애들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사놓으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반도체 하지 마시고. 반도체 올라간다고 해도 이제 반도체가 4%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소외주들은 막 7, 8%씩 올라가요. 이게 바뀐다고요. 네, 반도체는 올라가더라도 이제 올라가는 폭이 제한적이고 소외주들은 이제 팍팍팍 올라가요. 키 맞추기로.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예전에 드렸던 관심주 내에서 박박박박 끼고 오히려 더 빠졌던 애들, 그런 애들 찾아서 어저께는 2차전지를 공략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제가 드렸던 관심주 내에서 빡빡빡 끼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그런 애들 찾아도 이렇게 선물이 고가일 때 하는 게 아니고 저점일 때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서 끌고 가는 겁니다. 단타하면 안 돼요. 단타하면 안 됩니다. 네. 단타하시면 안 돼. 반도체는 단타해도 돼요. 2차 전지는 단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업종에서 또 뭐가 좋다 그랬어요. 자, 이 유튜브에서 1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동영상 이거 제가 이 녹화하기 힘들어서 AI한테 올려도 여기 한번 보세요. 1억이 있다면 지금 뭘 사야 될까? 50% 2천원치 사라고 그랬어요. 이미 4일 전에. 그 다음에 또 뭘 사야 될지 여기 또 해놨어요. 업종 두 개를 딱 해놓고 이 두 업종에서 1순위 2차 전지다. 그 다음은 요거다. 이런 거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한선 저기 로봇 엄청나게 움직일 적에 그 한번 좀 볼까요? 로봇주 엄청나게 로보티즈 급등할 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숨겨진 요거 여기서 해놨죠. 1개월 전에. 자, 로보티즈 아니 뭐였죠? 이게 로봇주 뭐 보라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보면 요거였나 하여튼간 2차 전지 말고 로봇주 로봇주에서 숨겨진 로봇주 관련해서 봐야 될 주식들. 제 기억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었던 것 같아요. 한선 말씀드렸던 게. 네, 한선 엔지니어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갔죠. 이 숨겨진 로봇주라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
하이비전. 푸른 기술. 푸른 기술도 이게 로봇 테마에 포함되는데 얘는 소외됐네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애들 못 갔잖아요. 요거 제가 드렸었는데 계속 지금 한 2, 3주 동안에 못 갔잖아요. 이거 드렸었죠. 아, 잠깐만. 오리엔트 전공 같은 애들. 관심주로 드렸잖아요. 이거 팍팍 기잖아요. 이런 거.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나와요. 이런 것들. 코스닥 처음 가면 안 움직이겠어요. 저런 애들이. 시간이 걸려도 이제 쫙 이렇게 바닥에 막 뭉쳐 있는 애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네. KGS 하이비전 시스템. 인버스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인버스는 안 망합니다. 잘 기다려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10월 말에 가까울수록 셧다운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악재로 작용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급락했다 급반등 나왔는데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는 박스권으로 봐요. 네. 그래서 오늘 관심주는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관심주는 추천주 아니에요. 본인 판단, 매매 여부, 결정, 수익 손실 날 수 있어요. 각각 알아서. 네. 손절, 차익 알아서. 네. 투자 판단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결과, 투자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 자신이 없다, 안 하셔도 됩니다. 추천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주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업종만 얘기하고 웬만하면 이제 안 드릴 거예요. 골치 아파요. 네. 골치 아파.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수익 71억 정도 전환됐네요. 환율이, 아우, 화장실 가고 싶다. 이거 괜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업종만 얘기하고 말아야지. 괜히 무료로 이렇게 하다가 손실 나면 힘들어져, 서로. 네. 그래서 이제 안 주는 게 난 맞는 것 같아. 괜히 주고 아이고, 골치 아파요. 괜히 줘봐야 땅굴 파기 바쁘고. 화장실이요? 화장실 못 가요,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요. 2차전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좀 반영될 수 있겠죠. 네. 이게 근본적으로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관심주를 이제 10개를 드려도 7, 8개 손에 수익 나도 한두 개 좀 미스 나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사람 괴롭혀 갖고 안 주는 게 좋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냥 업종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낫지 안 주는 게 좋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오,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미쳤네. 아우, 진짜 징글징글하다. 하이닉스야. 그래, 괜찮아요. 반도체 올라갈 때 2000원지 소외됐는데 지금은 뭐 같이 간잖아요. 오히려 2000원지가 더 강하니까. 네, 텔레그램, 신의식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네. 제 채널에 가시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지? 누가 잘 가냐, 나중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또 뭐 이것저것 고민하시는데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반도체만 갔잖아요. 그럼 2차 전지만 갈 수도 있어요. 2차 전지만 가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2차 전지는 그냥 이 악물고 갖고 있어야 돼요.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추천은 안 해요. 이제 추천은 안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추천 안 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해서 수혜주 뭐죠, 여러분들? 화장품이죠? 화장품주. 근데 이미 반영됐죠? 네. 별로 재미없어요. 야, LG 에너솔루션 3% 올라가네. 지금 이렇게 잠깐 수급만 볼게 봐봐요. 지금 반도체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2차전지는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요. 삼성전자 지금 오르긴 하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200만 주 나오잖아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도 나오죠. 계속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오늘 외국인들 사고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오네요. 선물은 일단 조금 꺾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당분간은 변화되긴 힘들어요. 네. 코스닥은 지금 870포인트니까 1000포인트 가려면 130포인트 남았네. 뭐 이거야 그냥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1000포인트 갈 때까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갈 때 2000지 정리하든가 1000포인트 이전에 그 50% 올라갈 때 정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는 뭐 무슨 상황이 와도 팔 필요가 없어요. 벌써 원희가 IPS 같은 애들은 운봉 떨어지네요.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만 강하지
코스모 신소재도 좀 강하네요. 야, 진짜 하이닉스는 진짜 이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해서 섹터들이 저가주들은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빠지고 있고, 네, 오늘 2차전지 우량주가 좀 강하네요. 네. 야, 무조건 이 악물고 버텨야 돼요. 오늘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빠질 때도 잘 버텼는데 올라갈 때는 꼭 못 버티더라고요. 이제 원금에 오게 되면 꼭 못 버텨요. 팔아버려요.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유, 이거 개고생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원금 오면 팔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지는데 팔면 안 돼요. 하이닉스가 좀 죽을 때가 됐는데 한중에 두산도 좀 강하네요 오늘. 이야, 코세스, 고려아연. 오늘 시장의 테마 대장은 로봇입니다. 로봇. 네, 로봇이 대장이에요. 자, 잠깐만요. 이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저 30초 화장실 그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로봇주 뭐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뭐 로봇주 하고 싶은 사람 하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왜 못 가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죠. 그죠? 네, 당연히 가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의 주식들은 너무 싸다. LNF도 많이 움직이네요, 이제. 선물은 이제 조금 꺾일 때는 됐습니다. 요번에 진짜 만회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정말 중요해요. 반도체 못 잡아서 소외되신 분들은 이번에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수는 역사적 최고가에 오고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구경이 아니고 뭐 손해보다 끝나버리죠.
일단 당분간은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 전국적으로 매매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5호장에 삼성전자 음봉 돌아서면 안 좋아져요. 네, 안 좋아집니다. 오늘 이제 로버스타가 대장이긴 한데 로봇주들은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로버스타 1등, 현대모비스 2등, 클린버 3등. 그냥 로봇주들이 싹쓸이네요. 테마는. 삼성전자는 이제 음봉 나오려고 하네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음봉이 나오면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 거고. 네. 커피를 저기 방송하면서 한 3잔 먹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커피를 3잔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소원은 반도체 소외됐던 거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어떻게 다 만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뭐 업종이 또 뭐 있나? 그게 좋아 보이는 게 또 별로 보이진 않네요. 2차 전지 외에는. 삼성은 까딱까딱합니다. 이제. 그리고 에코 형제도 지금 3%대 지금 상승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팔릴 때 안 팔았으면 40%예요. 마이너스. 우량주 배터리 삼성 당연히 엔제는 솔루션이 대장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삼성 SDI보다. 네. 요번에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세요. 아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삼성은 음봉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LG에는 솔루션 무섭게 가네요. 그리고 미국 경기 안 좋아집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미국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경기 침체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경기 침체를 빌미로 해서 통화 정책을 더 강하게 할 거냐? 네. 그거에 따라서 그게 악재로 정해질지 호재로 정해질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전세 때문에 뭐 크게 밀릴지 안 밀릴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는 저는 이제 4,000포인트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3,800에서 약간 상향해서 4,000포인트 보고 있고 코스닥은 보수적으로 해도 1,00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를
제가 뭐 추천해서 손해보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2차전지를 정리를 못하신 분들, 그분들 구제 차원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테크인 같은 애들 빠지는 거 보면 반도체는 삼성하고 SK가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조금 위험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도 해도 되는데 전고체 하면 좀 답답할 거예요. 2차 전지에서 전고체 하면 겁나 답답할 겁니다. 네. 안 하는 이만 못한다. 네. 뭐 반도체는 종가를 봐야 됩니다. 네. (5000포인트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가면 삼성전자는 한 12만원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제 계산으로 대충 해보면 코스피가 5000 가면 삼성전자는 한 10, 한 2만원 정도. 네, 그 정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5000 간다, 삼성전자 12만원 간다가 아니고, 네,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5000포인트 가면 삼성전자 가격은 12만원권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만원에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선물이 뭐 크게 안 밀리네. 외국인들이 좀 매수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금 팔았어요. 네. 금은 이제 언제 빠질까요? 네. 금 가격은 셧다운 합의되면 금 가격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금을 팔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내가 금을 엄청 많이 갖고, 금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셧다운이 끝나면, 끝날 것 같다, 뉴스에서 합의될 것 같다, 그럼 팔아야 돼요. 그럼 거기가 고점이에요. 네. 그래요? 나는 한돈에 70만 500원에 팔았는데 73만원에 팔았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거꾸로 셧다운이 합의가 되는데 금을 산다? 아, 머리 아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테슬라의 주식을 나는 갖고 있다. 테슬라 주식 갖고 있다. 7번. 제가 테슬라 언제 사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165달러. 테슬라 주식 165달러 사라고 그랬어요. 170달러. 맞죠? 지금 테슬라가 얼마죠? 테슬라 주가가 얼마예요? (435달러네요) 그럼 뭐야? 거의 한 3배 올라가지 않았나요? 3배 올라갔네. 왜냐면 이때 정확하게 165달러에 서우가 1200만원치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거든요. 서우가 산 거. 네.
얘가 부자예요, 얘가. 예. 이거 팔면 안 돼요? 서우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 지금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얘는 저기 이제 성인 될 때 이제 이거 갖고 집을 사야죠. 팔면 안 됩니다. 제가 테슬라도 말씀드릴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첫 번째 매도 타임은 FSD가 상용화될 때였고 두 번째로는 옵티머스 봇이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 그때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600달러. 진짜 싸게 팔아도 600달러. 600달러예요, 600달러. 급하게 내가 팔아야 되겠다. 600달러. 800달러? 그 정도 팔아야죠. 팔려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거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돼요. 일생일대에 160달러에 사신 분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 기회를 2배, 3배 올라갔다 팔면 안 된다고요. 엔비디아 지금 1억 샀으면 얼마 되세요? 380억 됐어요. 그 정도는 못 가더라도 급하면 600달러, 웬만하면 800달러 이상에 파는 거예요. 그것도 아리송이야, 아리송. 800달러에 파는 것도 아리송. 여러분들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 쫓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와요, 지금. 기술 격차가 엄청납니다. 못 쫓아와요. 옵티머스 쫓아올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보면 뭐 중국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서우는 저거 이제 갖고 있다가 같이 잠깐 때 써야죠. 800달러 될 때 800달러나 1000달러 되면 이제 고민해보겠죠. 팔지 말지. 야, 코스모 신소재 급등하네요. 지금 봐봐요. LG에너 솔루션 급등, 삼성전자 음봉, 코스모 신소재 급등. 확실하게 2000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이 코스모 신소재 오늘 8% 올라왔어요. 매도예요? 안 돼요. 이빨 부러질 하는 있더라도 갖고 가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이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테슬라 주식 매입 가격 한 번만 써보세요. 매입 가격. 얼마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지, 매입하셨는지 한번 좀 봅시다. 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내 돈이 급하면 600달러예요. 돈이 안 급한 사람들은 800달러에서 파는 거예요. 800에서 1000. 네. 또 써보세요. 250달러, 331달러. 이야, 166달러. 또요. 280달러. 140여. 와, 좀 신의 한 손이네. 신의 한 손. 185, 300. 그냥 그 투자를 삼성전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제가 5만 원대 피토하면서 사라 그랬죠.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5만 원 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으로 내렸을 때 이 뭐냐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5만 원 내렸을 적에 이재용 부회장 가격이다 이거 사야 된다 이거 끌고 가라. 똑같아요. 지금 저기 테슬라 진짜 급하면 600달러. 800 밑에서는 팔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향후에 테슬라가 지금 엔비디아처럼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면 안 돼요. 미국 주식은 제가 리딩을 해도 돼요. 국내만 안 하면 되고. LNF도 움직이고 확실하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죠? 코스메신 소재 VI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 빠지고, 삼성전자 음봉 전환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걸 이용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삼성이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차전지 쪽. 네, 이쪽으로 지금 쏠린다. 지수는 빠지는데 오히려 2차전지는 더 올라가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틀 동안 그러죠? 이제 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올라갔다. 오늘 VI 걸렸다 판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끌고 와야 돼요. 테슬라로 아무튼 부자 되세요. 저 이게 800달러에 팔아요. 800 급하면 800. 저는 참고로 서우가 20살 될 때까지 안 팔 거예요. 만약에 20살이 됐는데 1000달러 넘어갔다. 그때 팔 거예요. 그러면 1000달러가 되면 얼마입니까? 한 8배 먹은 거죠? 그거 얼마예요? 1200에서 8하면 1억 되겠죠, 1억. 얘는 이제 나보다 돈이 많은 거지. 1억 되겠죠, 1억. 1억에서 팔면 이제 세금 얼마예요? 20 몇 프로죠? 2천만 원 하고 8천만 원 팔겠네. 8천만 원 갖고 이제 저거 하면 되잖아요. 대학교 4년 등록금 쓰면 되지. 대학교 안 가면 사업자금 하든가. 네, 오늘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엔 차익 실현이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거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꿋꿋합니다. 2차전지는. 2차전지 꿋꿋해야 이 약물고 붙드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현식 낙폭과대 유튜브 링크 올라오면 클릭 이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텔레그램 채널도 링크 올라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